네. 자,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다행히 첫 거래일 전 세계 증시는 상반기 탄력을 이어가려는 출발 움직임 보였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7월 증시가 시작됐습니다. 국내 증시 7월 첫날 다행히 2,800선에 다시 돌파를 나타내며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 좀 분석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좀 2차 전지가 첫날부터 좀 강했고 오늘도 좀 테슬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 강도 이어받을 수 있을까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자, 7월 첫날 시장 흐름 분석과 함께 7월 증시 기대 모멘텀 어떨까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측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는 상당히 좀 좋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 상승이라든지 이런 센티먼트는 약간 중립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서두에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차 전지가 일단은 이제 5월달 이제 출하량이 이제 발표가 됐죠. 24% YOY 증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제 미국 출하량 입장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파나소닉하고 거의 이제 점유율이 거의 붙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파나소닉 26%,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26%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전에 이제 2차 전지 측면에서의 어떤 기대감으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2차 전지는 이 기관들의 이제 윈도우 드레싱하고 좀 연동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월 말까지는 이제 2분기 이제 상반기이기 때문에 펀드의 어떤 그 윈도우 드레싱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은 기존에 보유했던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성과를 좋게끔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들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상당히 좀 언더웨이트로 거의 이제 매수하지 않은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7월 달에 시작이 되면서 이제 6월 달까지는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매수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났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기관들이 보유하지 않은 종목군들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출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2차 전지 업종에 분명히 큰 호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더멘털 측면 그리고 이런 수급적인 측면 이 두 가지로 반영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LG 에너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이제 2차 전지 업종의 어떤 그 점유율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사실은 배터리에 대한 어떤 포텐셜이 가장 높은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장인데 그쪽에서 이제 점유율이 상당히 탑을 찍고 있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좀 기대감. 기존에는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2차 전지 측면에서 어떤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반영이 됐었는데 이렇게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5월 배터리 출하량 측면에서 어떤 큰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상승한 원인을 살펴봤으니 이것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그 좀 포트폴리오 짜실 때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의 좀 비중 변화 둬야 되는지 좀 전망은 어떠세요? 2차 전지 초반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의 포트폴리오하고 약간 다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기 결산 측면으로 약간 좀 우리가 리뷰를 해보자면 상반기에 이제 종목 장세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근데 이제 개인들 위주보다는 이제 기관들의 어떤 위주의 어떤 종목 장세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비중이 높아진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임팩트보다는 해외 투자,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 증시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종목군들을 이제 분석하고 개인들의 어떤 연초의 어떤 잔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올해 이제 개인들은 한 20조 원 정도의 이제 평가 차익을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 위주의 어떤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해외 주식이라든지 글로벌 자산 배분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렸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인들의 어떤 임팩트가 상당히 컸고 네. 그들은 사실은 이제 퀄리티라든지 실적 기반의 어떤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 기반의 어떤 종목 장세가 올해 상당히 좀 특이했던 그런 컨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도 이 실적과 주가의 연동성이 상당히 크게 회복이 됐었고 예. 최근에 근데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최근 3개년 동안 이 실적과 주가의 어떤 연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이나 외인들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욕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오히려 해외 투자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국내 안에서의 어떤 롱숏 컨셉의 핵심적인 어떤 팩터가 실적이 됐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 반도체 위주의 어떤 실적 상향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한 어떤 그 밸류체인 관련한 이제 IT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재 쪽 이런 쪽들도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 그런 섹터들의 어떤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도 기관 위주의, 즉 실적 기반, 퀄리티 기반의 어떤 종목 장세가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현상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언급을 잠깐 주셨지만 하나증권에서 직접 내신 레포트를 보니까 실적 기반의 개별 종목 장세가 더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내셨습니다. 그러면 실적의 연동성이 더 높아졌다. 상반기에도 실적 연동성이 컸는데 하반기에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석하면 되겠는데요.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상반기보다 더 높게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그 계절적인 측면을 보면 그 실적에 대한 베팅을 하는 그런 수요가 사실은 1분기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3월 달부터 한 8월 달까지 이 시기에 상당히 그 실적 관련한 알파, 즉 지수 대비해서 초과 성과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고 이제 이 2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해가지고 마지막 그 종목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 8월 때부터 그럼 뭐가 되느냐? 8월 때부터는 사실 이제 펀드 클로징이라고 하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파를 올해 많이 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렇게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 즉 2분기 실적을 보고 세론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삼성전자 아니면은 고배당 요 두 가지 컨셉으로 이제 넣게 되면 기존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클로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를 좀 많이 안 하고 올해를 상반기에 어떤 좋은 그런 이 성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어떤 기반으로 한 그런 플레이가 거의 핵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는 우리가 고배당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시가총액 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뭐 배당 쿠폰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디펜시브 컨셉의 어떤 스타일로 우리가 베팅을 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좀 합당하고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7월은 그 2분기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실적과 순익 상향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8월에는 좀 고배당 쪽, 배당 퍼폼 스타일로 이제 펀드 클로징을 맞이해서 좀 전략을 짜는 것이 좀 좋겠네요. 네, 이렇게 7월과 8월을 좀 나누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전히 실적은 미증시를 끌어올리는 계속 상향되는 원동력이기도 한데요. 국내에서도 실적 순익 상향되는 상승 예상되는 높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관심권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군들 다시 한번 좀 관심 매수권에 둬야 된다면 탑픽 종목, 탑픽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뭐 실적이 좋은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거의 이제 유일한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이제 종목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1분 그 이제 상반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존의 어떤 기관들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군들이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할수록
이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성과가 좋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존에 많이 주가가 올랐던 종목군들보다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더라도 또 어느 정도 낙폭이 과했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크게 상향되는 그런 업종, 그런 종목군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퀀트 스크리닝을 좀 해봤는데요.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 그리고 기관들의 순매수 강도가 마이너스인,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이 팔았지만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쪽을 저희는 상당히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수익률도 가급적이면 마이너스였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엔드 조건을 좀 달아서 저희가 종목을 소팅을 해봤는데요. LS 일렉트릭이랑 삼양식품 그리고 LX 세미콘, 대덕전자, HD 현대일렉트릭, JNTC, LG 넥스원, LS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위 종목군으로 이제 소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실적이라든지 2분기, 분기 실적,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많이 매도했던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차트라든지 HTS를 봤을 때 뭐 차트라든지 실적 추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차트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가 어떻게 좀 합당한 좀 좋은 종목의 옵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적 상향이 되면서 기관 수급이 좀 덜 된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전에 실적이 더 마이너스면은 더 좋겠다. 이게 턴어라운드 쪽을 좀 보시는 건데, 그들 종목을 꼽아봤더니 LS 일렉트릭, 삼양식품, LX 세미콘, LRG 넥스원. 또 뭐 있었죠? 저희가 좀 표로 나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네. 예. 대덕전자, 대덕전자, 예, LCD 현대일렉트릭, 예. 예, LIG 넥스원, LS, CS 윈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퀀트로 이제 컨센서스의 변화를 본 거거든요. 근데 이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기반의 어떤 그 뉴스 플로우라든지 이런 리포트 참고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하반기에 코스피 3,000포인트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하우스들도 많던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 세우시는데 마지막 분석 듣겠습니다.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도 짚어주시죠. 일단은 반도체가 이제 상반기에 실적을 상당히 좀 견인을 했고 하반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뭐 미국 AI 관련한 어떤 사이클에 대한 어떤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존적인 그런 측면으로 이제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IT 업종의 PR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31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과열되어 있어 보이죠. 물론 이제 글로벌을 이제 선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이제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합당해 보이지만 한국의 지금 이제 뭐 IT라든지 한국의 어떤 PER 측면에서 보면 10배 남짓이에요. 네. 상당히 뭐 3분의 1 싼 수준이죠. 외국인들이 올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그 AI 사이클의 어떤 한국이 중간재로서 이제 밸류 체인인데 이런 측면에서 좀 저평가가 관찰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이 글로벌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 실적이 많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이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하반기에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반도체 위주의 코스피 어떤 이 펀더멘털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저평가 그 메리트는 계속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어떤 실적 추정치 이런 것들을 두 가지가 이제 핵심 팩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고배당주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지금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전후로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플레이가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기관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외인들도 많이 돈을 벌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하면서 기관들이 수급이 좀 덜한 쪽이라든지 이런 디펜시브 쪽이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종목단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상반기에 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 들어올 가능성이 참 높다라는 점은 다행인데요. 실제 상반기에 기록적인 외국인 순매수 나타났는데 외국인들의 수익률은 참 좋더라고요. 개인에 비해서. 예, 미국의 반도체에 비해 한국의 IT PR 아직도 싸다. 저평가 메리트 더 발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고배당죠. 네, 이경수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궁금한 사항들 글로벌식스와 같이 좀 헤쳐나가면서 여러분들 수익률 높여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월의 첫 거래일 미증시도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도 출발 성공투자와 함께 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